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정판은 일단은 뭐 한 주간 있었던 이슈, 주말간 나와줬었던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당장 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관심 있게 밟을 만한 이슈거리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 모멘텀 이런 것도 저희가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한정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가져온 모멘텀이 있죠? 맞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네.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리까리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결정이 났죠. 네. 바로 이제 원전을 들고 왔습니다. 원전. 참. 원전 같은 경우에 과연 이걸 친환경, 신재생 쪽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일단 뭐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EU 쪽에서는 친환경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입이 맞춰진 거죠. 거기에 이제 천연가스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미국하고 중국이 벌써 원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벌써 기준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비중이 88%가 넘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키워드 안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지 않고 유럽연합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내에서 이런 그린 텍스노미 안에 원전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최종안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최종안의 결정까지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의미한 결정이 나와 주었다라고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녹색 에너지로 채택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녹색 에너지로 채택이 된 게 왜? 여기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역시나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예산이 결국 돈이고 그렇죠.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주식시장 안에서만 놓고 봐도 정부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 꼭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하신 중국과 미국 혹은 유럽 이렇게 이제 구분지어서 우리가 보잖아요, 사실. 왜냐면 다 법이 다르니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수소 이런 부분도 법제화가 사실 유럽이 제일 빨리 됐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도 굉장히 크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만 전기차, 2차전지, 수소 이런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었고 정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미국보다는 조금 더 법제화가 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결로 원전 쪽도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진 곳은 이제 유럽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산도 보면 133조 원이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원전 쪽으로도 흘러가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 인지를 하시겠지만 전기차 시장을 확보하겠다. 전기차 지원금 보조금을 해주겠다. 이만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른 실제 수혜를 받는 그 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와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녹색 분류 체계 안에 어떻게 보면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이슈는 저는 어떤 부분에서 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민간금융이 어떻게 보면 좀 원활하게 받아줄 수 있다? 대출,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녹색 채권도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엄청난 또 메리트인 것 같아요. 대출도 좀 용이하고 녹색 채권도 발행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제 포함이 안 된다면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한창 그린 뉴딜이다, 친환경, 신재생 이러면서 좀 펀드도 많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해외의 돈이 그런 쪽으로 들어왔을 때도 펀드 유치도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서 안 됐었다면 그런 또 외화가 들어오는 것도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이제 녹색 채권 발행 금액이 36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한 20배 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유입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 채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민간금융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녹색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녹색 에너지로 분류가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민간 쪽에서 들어와주는 이 어마무시한 금액 또한 우리가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저녁에 그렇죠. 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 제 귀를
이렇게 쫑긋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RE100이란 단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들이밀면서 이제 본인의 좀 지식을 이렇게 뽐내신 그런 게 있는데, 혹시 RE100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또 가능하실지. 아리백이 이제 Renewable Energy 100%, 그러니까 조금 이 2050년도까지 기업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만 다 쓰겠다. 그래서 네. 100이 100%? 그렇죠. 그래서 네. 10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RE가 사실 Renewable Energy잖아요. 그냥 재생 에너지의 단축어 정도? 그냥 단축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다 보면은 네. 뭐 실질적으로 법제화가 돼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일종의 약간 좀 캠페인처럼 네. 이렇게 단어가 붙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환경을 잘 보존을 해서 후세에 잘 물려주자.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캠페인과 법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그린 텍스노미 또 마찬가지죠. 약간 좀 캠페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재생, 친환경, 이런 환경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잘 쓰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세계의 기조가 좀 흘러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전이라든지 천연가스가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뭐 민간 금융, 뭐 대출, 녹색 채권 이런 것들로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충분히 반응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저희는 이 모든 과거의 사례를 예시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산업이 큰다라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해서 돈이 그 산업에 들어가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이 그 돈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 전지 시장 또한 상당히 급격하게 커져가고 있어요. 예시를 들어서 좋은 기업의 예시본이 있으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에코프로비엠, 뭐 삼성 SDI 전부 다 유럽 시장에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도 그쵸. 이루어졌고 투자도 받았고 그로 인해 수혜도 받아줬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가시적으로 늘어나줬죠. 이게 단순하게 우리는 기대감이라고만 볼 수 없는 산업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원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의 돈이 플로우가 들어와주게 되면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건 당연지사거든요. 그럼 기업이 성장하면 그 산업이 크는 거고, 그 산업이 크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번에 또 LG 에너지솔루션도 또 상장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또 관심을 받았는데, 원전도 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혹은 뭐 투자, 그리고 어떤 계약을 통해서 뭐 어떠한 결과물이 만들어졌을 때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덧붙이면은 여야 후보 모두 이 원전에 대한 얘기를 다 한 번씩 하셨죠. 이재명 대선 후보님도 1월 말쯤이었죠. 원자력 전문가를 선임위해서 또 이렇게 고용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 산업을 앞으로 배제를 할 수 없는 것도 팩트가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제 탈원전을 계속 추구만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만약에 이거는 뭐 돌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돌아주면 많이 하셨는데. 그런가요? 만약에 이제 원전이라는 지금 이제 산업 자체가 네네. 뭐 처음이 0이고 뭐 끝이 10이다. 뭐 완성 단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예전에 뭐 배처럼 배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파일을 잡아가고 뭐 이런 산업의 시작과 끝은 없고 추가적인 발전을 하겠지만, 원전이 지금 0에서 시작이 0이고 끝이 10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한 지금쯤 3 정도 오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30년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산업의 개화거든요.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기 2년 전부터 이런 이슈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나와줬을 때 하나의 산업의 개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산업의 개화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의 사이클을 타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고, 원전 쪽도 이제 기업들이 채권 발행해서 돈을 또 유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업성을 영위를 하고, 그러면서 시장 파이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게 30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초입이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뭐 모든 기업이 뭐 끝을 보는 기업은 사실 없겠죠. 뭐 삼성전자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 이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멀리도 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또 원전 쪽에 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역시
이 원전 쪽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 종목 정도를 뽑고 싶어요. 네네. 개인적으로 뭐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뭐 한전산업, 네 종목이겠네요. 에너토크까지. 에너토크까지. 네 종목 정도 좀 뽑고 싶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실수혜를 받는 기업군들이 조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일단 뭐 말씀해주신 네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뭐 연관이 있고 뭐 지분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또 원전 관련주다 하면은 막 뭐 한 열댓 개씩 엄청, 막 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먼저 갔어. 막 저 멀리 떠나갔어. 예를 들어서 뭐 두산중공업이 엄청나게 이슈가 받아서 막 저기 가고 있어. 그럼 이제 뒤에 이제 뭐 송사리 마냥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보성 파워텍이니 뭐 서전기전이니 우리 뭐, 기준. 네. 그런 종목들이 따라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송사리보다는 좀 잉어 붕어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다금바리는 없나요? 그래서 관련주들 보면은 일단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또 이제 두산중공업 하면 역시나 SMR이죠. 이 뉴스케일파워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SMR 이제 기자재 공급 관련된 수주 이슈도 있을 뿐더러 이 컨소시엄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내 실수의 원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1년 안에 유상증자를 2번이나 진행을 해버리고 있죠. 근데 그만큼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부채를 이제 어떻게 보면 빚을 다 갚는 거고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 또한 개선이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SMR이라는 게 거의 뭐 진짜 우리가 이제 사실 많이 쓰는 표현 뭐 게임 체인저 그리고 어떤 뭐 기사나 뭐 오피니언 같은 거 보면은 원전 시장의 지각 변동을 네. 가져올 그럴 SMR이라고 하는데 SMR에 보니까 뭐 소형 원전을 뭐 조립 분리해가지고 원하는 곳에서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쉽게 뭐 시간이라든지 뭐 초기 자본 비용을 또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전기술은 원자료 개통의 설계, 원전 종합 설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또 원전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업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여주는데 저는 이 한전이 들어간 기업군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해외 원전 수주 세일즈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뭐 체코, 폴란드, 브라질 뭐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뭐 프랑스, 뭐 이라크, 중국은 뭐 520조 원 규모로 15년 동안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만큼 이 해외 원전 세일즈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런 명확하게 그 기업이 컨소시엄 안에서 수주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 이 정도만 봐도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딸려서 들어 올라오는 기업들은 수혜를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사실 잡주의 성향이 큽니다. 그래서 진짜 배기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소위 표현을 해서 물려도 수익 볼 수 있다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한정판에서는 이제 원전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전에도 원전 관련 얘기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드리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시장에서는 꾸준히 주기적으로 좀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변화하는 원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깔끔하게 첫 번째 뭐 재료 브리핑 한정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 한정판에서는 더 매력 있는 모멘텀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